흑백요리사 시즌2 13화가 공개가 됐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어요?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재밌게 봤어요. 그 13화 공개되면 함께 보려고 12화를 안 보고 아껴두고 있었거든요. 12화, 13화 함께 보고 리뷰 같이 하는 걸로 할게요. 13화 리뷰만 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타임라인 눌러주세요. 12화 마지막에 최강록 셰프님 점수가 공개되기 전에 이제 끝이 났는데 몇 점이 나올진 몰랐지만 왠지 최강록 셰프님이 1위 자리로 올라갈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최강록 셰프님이 185점을 받으시면서 1위 자리에 올라가게 되셨어요. 안성재 셰프님이 예전에 시즌1 때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자기한테 최고점은 90점이다. 100점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번에 최강록 셰프님에게 100점 같은 90점을 주시면서 결국에 최강록 셰프님이 결승에 먼저 진출을 할 수 있게 되셨죠. 최강록 셰프님에 대한 다른 얘기긴 한데 여러분 최강록 셰프님의 모자와 신발 알고 계신가요? 이 모자 같은 경우에는 시즌1 때도 이 모자만 주구장창 쓰셨거든요. 근데 시즌2에도 이 브랜드의 모자만 쓰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이 모자가 약 15,000원이면 살 수 있더라고요. 현재는 품절이라서 구하기 어렵긴 하는데 이 신발 같은 경우에도 원래 시즌1 때 아키클래식 운동화 대표님이 운동화 이미지랑 너무 최강록 셰프님이랑 잘 맞는 것 같아서 모델 제의를 하셨대요. 그런데 최강록 셰프님께서 정중하게 거절을 하시면서 하지만 운동화는 너무 좋아 보이니까 사비로 운동화를 구매해서 꼭 신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인사치레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정말 그 신발을 시즌2에 신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키클래식 대표님이 감동을 받아서 이걸 SNS에 올리면서 화제가 많이 됐었죠. 최강록 셰프님 서사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원에서 떨어지고 재도전에서 어렵게 기회를 얻었고 조급할 만도 한데 고집스럽게 자기만의 길을 가는 철학까지 주인공 서사에 딱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최강록 셰프님이 우승을 하게 되면 마셰코 우승, 그 다음에 흑백요리사 우승 두 번의 우승을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문해 서바이벌에는 갓동민이 있다면 요리 서바이벌에는 최강록이 있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모르게 사실 최강록 셰프님을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최강록 셰프님이 먼저 결승에 올라가시고 그 다음 이제 한 자리를 두고 남은 6분의 셰프님들이 경쟁을 하셨는데 천국 다음 나올 미션이 뭐겠어요? 우리 다 예상할 수 있죠. 지옥 미션이 나온 거죠. 이 지옥 미션은 어떤 미션이냐면 한 가지 주 재료만 가지고 창의적인 요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시간을 딱 30분만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명씩 탈락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6분이니까 총 적어도 내가 그 결승 자리에 올라가려면 5번의 요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지옥 미션이다. 이제 이렇게 되면 주 재료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시즌1 때 하늘에서 두부가 내려왔었잖아요. 이번엔 땅이 갈라지면서 당근이 올라오는 거예요. 만약에 시즌3를 하게 되면 바닥이 열리면서 밑에 이게 수족관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 수족관 안에 주재료들이 헤엄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1라운드가 시작이 되고 임 셰프님이 정말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니시거든요. 저는 이 모습을 보는데 괜히 울컥하는 거예요. 나도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다. 제 기준에서 12화 명장면은 후덕죽 셰프님이 반죽을 하는 장면이었거든요. 꼭 만화의 한 장면처럼 연기가 막 밀가루 연기가 올라가는데 연출인가 싶을 정도로 멋있었어요. 근데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안성재 셰프님도 그 모습을 넋을 잃고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최강록 셰프님이 이제 먼저 결승 자리를 차지하셨으니까 앉아 계시라고 흑백요리사 출연진이 그 자리를 위해 마련해줬어요. 그런데 최강록 셰프님이 앉아 계시지 않고 계속 한 곳에 서서 한 곳만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 시선의 끝을 따라가 보니까 그곳에 정호영 셰프님이 계신 거죠. 정호영 셰프님 요리하는 것만 바라보시더라고요. 이제 1라운드의 요리를 6분이 모두 완성을 하셨는데 와 진짜 어떤 요리도 거를 타선이 없이 정말 맛있게 다 완성을 하셨거든요. 그중에서 제일 먹어보고 싶은 요리는 선재 스님이 만드신 당근국수랑 당근 김치 주스였어요. 국수를 만드시고 그 위에 당근을 국수 면만큼 얹으신 다음에 당근 김치 주스를 함께 내주셨는데 아니 간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간을 안 하셨는데 너무 맛있대. 이게 좀 놀라웠어요. 간을 안 했는데 어떻게 맛이 있을 수가 있지? 그것도 당근이? 이런 생각이 드니까 진짜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6가지 요리가 모두 쟁쟁했는데 아쉽게도 우리의 임짱이 탈락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이제 2라운드가 되면서 정우영 셰프님하고
술 빚는 윤주모님하고 멘탈이 바삭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30분을 요리를 하고 조금 텀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텀도 안 주시고 바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2라운드에서는 약간 개인적으로는 먹어보고 싶은 요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2라운드 때 윤주모님이 탈락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윤주모님이 만든 요리가 김 위에 당면을 깔고 그 위에 당근을 얹은 다음에 김말이를 만드셨어요. 그렇게 당근 맛이 강하게 나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상상이 되는 그런 맛이잖아요. 그래서 윤주모님 좀 위험하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2라운드 때는 선재스님이 탈락을 하시게 됩니다. 선재스님도 약간 마찬가지로 감자전처럼 당근전을 만드셨는데 이 부분이 이제 창의성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판단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아쉽게 선재스님이 탈락을 하시게 되는데, 저는 이때 좀 멋있었던 게 백수저님들이 괜히 백수저가 아니다. 백수저님들 탈락하실 때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 정말 하나같이 말씀들이, 그러니까 상대방을 되게 리스펙하고 겸손하시고 이런 게 그 말들에서 다 보이세요. 그래서 경력, 능력 이런 것만 백수저가 아니라 태도에서도 인성에서도 백수저님들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3라운드가 시작이 되면서 3라운드엔 뭐 별게 없었나 봐요. 편집도 빠르게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이제 3라운드에 정호영 셰프님이 만든 당근 가치산도가 진짜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두 심사위원께서도 이거 당근이라고 얘기 안 하면 몰랐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맛이 정말 궁금했고, 만약에 상품으로 나와도 이거는 충분히 팔릴만 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쉽게 3라운드에는 윤주모님이 탈락을 하게 되셨고요. 이어서 4라운드가 됐는데 이제 후덕주 셰프님이 당근 짜장면을 만드셨거든요. 근데 당근 짜장면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밀가루 반죽에 당근즙을 넣어서 그 당근 색깔을 낸 당근 짜장면을 이제 상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돌리면 채가 썰어져 나오는 그 기계가 있거든요. 그 기계에 당근을 꽂으시고 정말 생 당근을 면처럼 길게 뽑아내신 거예요. 근데 이게 솔직히 상상을 해보면 너무 맛이 없잖아요. 당근 면이 무슨 맛이야 그게. 그래서 이게 맛이 있을까 의아했는데, 역시 대단하신 게 그 당근 짜장면을 위해서 춘장도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그 당근 면에 어울리게 춘장을 변형을 하시고 당근면도 완벽하게 쪄내신 거예요. 조금만 덜 익히면 당근의 그 아삭한 식감이 너무 강하게 나고, 조금만 더 익히면 그게 그냥 툭툭 끊겨버리거든요. 근데 그걸 완벽하게 쪄내셔서 이 면치기를 하실 만큼 당근 면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안성재 셰프님도 막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면과 식감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이거 진짜 맛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4라운드에는 정호영 셰프님이 아쉽게 탈락을 하셨고, 그렇게 뒤에서 응원하던 이제 최강록 셰프님이 뒤에서 아쉽게 쳐다보시더라고요. 5라운드가 시작이 됐는데 후덕주 셰프님이 어향 당근을 만드시고 요리 괴물님이 디저트 당근 케이크를 만드셨어요. 근데 당근 케이크라고 나오자마자 이거는 요리개불님이 이겼다. 왜냐하면 앞 두 심사위원분들이 이미 당근으로 18가지의 요리를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질리겠어. 심사위원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진짜 당 떨어졌는데 당을 딱 넣어주네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14마를 보지 않고서라도 알겠다. 요리괴물님이 올라갔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드디어 공개된 14마 이어서 리뷰할게요. 당이 땡길 때 당을 하고 넣어주면서 요리괴물님이 결승전에 진출을 하시게 됩니다. 그 후덕주 셰프님의 57년간의 요리 인생을 보여주시거든요. 감동했고 존경스럽고 감명 깊었어요. 아니 솔직히 우리가 한 가지 일을 20년, 30년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57년? 감히 상상도 안 되는 거예요. 3년 더 하셔서 60년을 채운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후덕수 셰프님한테도 너무 좋은 일이지만 그 후배들한테 너무 희망이 되는 일이잖아요. 후덕수 셰프님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내가 좋아하는 일 오래 할 수 있겠구나라고 그 부분이 정말 존경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아마 후덕주 셰프님도 더욱더 현장에 오래 현역으로 뛰고 싶으신 마음이 후배들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결승전이 시작이 됐는데요. 탈락하셨던 셰프님들이 다 방청객처럼 찾아와 주셨어요. 시즌1 때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다 사복을 입고 오셨거든요. 아니 왜 이렇게 다 다르셔. 아니 아기맹수님
정말 너무 예쁘고 희은 셰프님도 민트색을 입으셨는데 찰떡, 민트 찰떡. 제일 눈이 갔던 건 역시 손종원 셰프님이다. 손종원 셰프님이 검정색 슈트를 입으시고 안경을 쓰셨거든요. 와, 정말 늦옷 또 한 번 반하게 되는 그런 명장면, 쓰다만 명장면이 아니었나. 이 결승 미션이 공개가 됐는데요. 저는 결승 미션이 정말 궁금했거든요. 어떤 미션이 나올까? 어떤 창의적인 미션이 나올까? 하고 되게 궁금했는데 솔직히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결승 미션이 나를 위한 요리였는데 시즌 1 때도 내 이름을 건 요리가 주제였잖아요. 심사 방식도 시즌 1 때와 같이 만장일치 방식, 주제도 약간 비슷한데 심사 방식도 비슷하니까 시즌 1 때랑 너무 비슷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습니다. 근데 시즌 1 때는 이제 마피아님이랑 에드워드 셰프님이랑 대결을 하셔서 한 방에 끝나셨잖아요. 그래서 최강록 셰프님이랑 요리괴물님은 그래도 한 2번은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는데 러닝타임 남은 시간을 보니까 짧게 남은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거 한 방에 끝나겠구나. 요리가 시작되고 나서 엄청 긴장된 게 보이는 거예요. 최강록 셰프님이 막 간장을 흘리시고 요리괴물님은 지금까지 긴장한 모습을 전혀 보여주시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막 조리도구 떨어뜨리시고 밥솥을 닫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뚜껑을. 근데 밥솥 뚜껑을 딱 닫으니까 흑수저 요리사님들이 막 환호를 엄청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정우영 셰프님께서 뭔가 이게 최강록 셰프님을 더 응원을 해주고 싶으셨나 봐요. 강록아, 너도 뭐라도 옮겨라 막 이러시더라고요. 예, 최강록 셰프님이 휘휘 저으니까 막 별것도 아닌데 백수저님들이 막 환호를 보내주는 게 응원 경쟁도 흑수저, 백수저 엄청 치열하다. 이제 어떤 요리를 만들까 이런 게 굉장히 궁금했잖아요. 최강록 셰프님께서는 조림을 하지 않을까? 다른 셰프님들께서 다 예상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내가 잘하는 요리와 나를 위한 요리는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른 요리를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역시나 깨두부 국물 요리를 준비하셨고, 그리고 요리괴물님께서는 이제 순댓국을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두 분 다 요리하는 방식이 너무 상반되게 달랐지만 역시 국물 요리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역시 우리나라 한국인은 국물 요리다. 근데 요리괴물님이 돼지 육수를 엄청 맛있게 뽑아내시거든요. 이거는 진짜 한 잔이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꾹 참고 있었는데 그 뒤에 이어서 막창을 막 구우시는데 아, 이건 못 참지 하고 저 바로 막창 배달시켰습니다. 덕분에 맛있는 야식 먹었습니다. 순대 소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동그랗게 틀에 딱 찍어서 만드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 동그랗게 만든 순대 소를 들기름을 막 끼얹어 가시면서 맛있게 구워내시거든요. 근데 화면을 뚫고 그 들기름의 고소한 냄새가 나는 것 같은 거예요. 아, 진짜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5분을 남겨놓고 요리괴물님이 먼저 요리를 완성을 하셨는데 이게 정말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었습니다. 밑에 이제 내장으로 샐러드를 만들어서 깔고 아까 들기름에 구운 순대소를 얹은 다음에 순대 국물 있죠, 육수 낸 거. 그거를 이렇게 끼얹어 가면서 먹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와, 이거 진짜 꼭 먹어보고 싶었어요. 이 미션의 주제가 나를 위한 요리니까 한 테이블에 심사위원 2분하고 셰프님이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는데요. 그 전에 나를 위한 요리니까 스토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요리괴물님의 스토리는 요리괴물님이 일요일마다 아버지가 목욕탕에 데리고 가셨대요. 항상 그 1층에서 순댓국을 사주셨대요. 그래서 자기한테 소울푸드는 순댓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저도 일요일마다 그 아빠와 엄마 손에 이끌려서 매주 목욕탕을 갔었거든요. 근데 옛날 부모님들은 꼭 때를 무슨 뭐 껍질 벗겨내듯 밀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목욕탕 가는 게 정말 싫었거든요. 근데 목욕탕 끝나면 꼭 콩나물국밥을 사주시는 거예요. 콩나물국밥이 너무 맛있어서 또 콩나물국밥 먹으러 목욕탕을 가고 싶어. 근데 목욕탕 너무 아파서 또 가기 싫어. 저한테도 추억이 있는 스토리라서 공감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어서 최강록 셰프님의 요리를 시식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쨌든 최강록 셰프님도 우리나라에서 이미 유명한 셰프신데도 나는 게을러지지 말아야지 항상 생각을 한다. 그리고 이건 자기 점검을 위해서 이 요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렇게 유명하신 분도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구나. 정말 대단하다. 나도 더 열심히 살아야지. 안성재 셰프님이 왜 이 요리를 준비했냐고 물어보시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조림인간, 조림핑으로 불러주니까 조림을 못하지만 조림을 잘하는 척
시작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데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사실 사회에 있을 때 타인의 시선 때문에 잘하는 척하면서 발버둥 쳤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괜히 나 진짜 못하는데 잘하는 척하는 게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반대로 나 진짜 잘 해내야지 라는 열정이 들기도 하고, 이게 양가 감정이 들거든요. 엄청 공감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요리와 함께 먹을 소주를 곁들여 내셨어요. 식당을 운영을 하면서 남은 재료들을 요리 테스트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술 한잔 곁들이시고 그러셨대요. 근데 저도 자영업 경험이 있거든요. 자영업자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뭐 주문이 잘못 들어간 요리 솔직히 아까우니까 내가 먹으려고 남겨두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먹으면서 이제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다 하면서 이제 술 한잔 하고 끝내는, 그래서 이건 자영업자분이라면 진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주얼부터도 너무 다른 두 개의 요리라서 심사평이 어떻게 나올지 정말 궁금했는데 두 요리 다 싹싹 비우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막상막하다. 그래, 잘하면 1대1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러닝타임이 얼마 남지 않아서 2대0 만장일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승자는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스포하지 않고 패스하도록 할게요. 저는 13화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봤기 때문에 혹시나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뒷부분이라도 꼭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시즌2는 어땠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었어요. 가장 재밌었던 미션은 둘씩 짝을 맺어서 미션을 하게 하고 탈락자들 테이블이 돌아가면서 같이 짝이었던 두 사람을 경쟁자로 만들어버렸잖아요. 테이블이 돌아가면서 소름! 이 부분이 가장 잔인하면서도 좀 재밌으면서도 놀라운 부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즌1이 워낙에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 아성을 넘을 수 있을까 저는 좀 궁금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물론 시즌1만큼 막 충격적인 놀라움이 있다거나 충격적인 재미가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았는데, 또 시즌2에서는 특히나 뭐 셰프님들이 가진 스토리를 시즌1 때보다는 잘 풀어내신 것 같고, 저는 감정형 인간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 부분이 터치가 잘 돼서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임성근 셰프님의 매력 덕분에 더 재밌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번 시즌2의 가장 큰 수혜자는 임성근 셰프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제 기준 흑백요리사 시즌2 등급은 2등급입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드라마 예능 리뷰로 찾아올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콤방사수!